상실된 상하 전치부에서 심미성을 고려한 임플란트 수복에 대해 발표한 성명차한 김변입니다. 상하 전치부 상실 후 상당한 치적으로 흡수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상적인 임플란트 수복을 위해서는 임플란트의 디자인, 생리 위치, 보철물 디자인, 진주란 바이오 타입, 식립 시기, 히티지를 통해 임플란트 주위 점막 두께의 증가 및 그 외 이용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포이스는 임플란트 식립 계획 시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소를 통해 수복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는데, 치아와 치은 변형이 더 치관 즉 설측에 위치할 때, 스케일업이 플랫하고 바이오 타입이 두껍고 치아 모양이 삼각형이고 치조명 위치가 높이 위치할 때 보철물의 결과가 더 양호하고, 반대인 경우에는 불량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부전은 임플란트 식립 시 위치의 중요성을 컴포트 존과 덴저 존으로 설명하였는데, 식립 시 근원식 위치는 인접치와 최소 1.5mm 이상 떨어져야 하고, 협설로 이상적인 이모저실 프로파일에서 1.5mm 이상 고개측에 위치해야 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구른더는 합측에서 치저골이 2mm 이상 남기는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수직적으로 픽처의 숄더가 인접치 치경부에서 2mm 치근단에 위치할 때 심리적인 보철 수복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임플란트 수복에서 모치약 인접 부위에 상실된 치간 유두를 제거하는 것은 큰 난관인데, 교정으로 치간 공극을 닫아서 치간 유두 회복을 시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치연이나 흡수된 골량을 증가시켜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수술 방법 중에서 2차 수술 시 스플릿 핑거 테크닉은 부가적인 치연 이식과 골 이식 없이 치간 유두를 제거하는 데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술적 방법 이후에는 임시보철이나 최종 보철물 제작 시 치관 접촉점에서 치조점까지의 거리를 조절해서 치관유도 제거를 시도할 수 있는데, 치유 초기에 적절한 이모전식 프로파일을 가진 프로비전 크라운을 사용하면 임플란트 주위 점막을 적절히 몰딩할 수 있는데, 체어 사이드에서 제작하면 이상적인 모양과 크기 외형을 비교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최소 3개월 정도 유지했을 때 심미적인 치유 외형과 이상적인 최종 보철 제작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어부트먼트 주위의 염조직 경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크라운 모양은 치은 연화로 컨케이브 되도록 하고 과도하게 크지 않고 다이버스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플란트 주위 점막은 더 두껍고 안정적이고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접촉점에서 치조점까지의 거리 조정을 임시 치관 제작에서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거리가 5mm 이하일 경우 치관 유도의 거의 100%가 형성되고, 6mm일 경우에는 56%, 7mm일 경우에는 27%로 거리가 길수록 치관유도 형성 가능성이 급격히 감소됩니다. 이 거리에 대해 U는 생물학적 폭경 2mm, 건강한 열고 깊이 3mm를 더한 5mm가 생물학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치관유도를 유지하는 데 크리티컬한 거리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넘어져서 11번부터 21번 브릿지가 탈락되어 임플란트 수복위에 내어난 51세 나간으로 21번 치관 파절과 방사선상 치근단 변소가 관찰되고, 12번은 동요와 함께 타진 시 통증을 보였습니다. 방사선상에서 부치부의 일개부 변소와 심한 치조골 소실을 보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전반적인 치료치료 후 예후가 불량한 12번은 발표하고, 21번은 근관치료는 치관 연장술을 유지하고 무치약 부위인 11, 21, 46 임플란트 실력을 계획하였습니다. 치료치료 후 초진 선생님으로부터 환자를 인계받았고 임플란트 실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인계받았을 때 사진입니다. 11번은 협술로 치조골이 위축되고 12번 발치한 연조직으로 클로저된 상태였습니다. 다음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하였고, 높이는 적절하였으나 협설로 위축된 치조대를 위해 협착 위치 비율을 계획하였습니다. 본환자의 술중 사진이 삭제돼서 동일한 방법으로 수술한 다른 환자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수술 시 사용하기 위해 캐스트에 크라운을 왁스업한 후 온리백을 찍어서 스텐트를 제작했습니다. 일반 스텐트에 비해 제작이 간단하고 빠르며 투명하기 때문에 위치 및 방향 확인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 소개한 식립시 요건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식립하였고 협착 지변을 시행하였습니다. 협착 치조골이 부족하여 고정이 약하게 측정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발사하였습니다. 5개월 후 특이 소행 없이 치유되었고 2차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치관유도 제거를 목적으로 싱글 임플란트에 사용되는 스프레이 핑거 테크닉을 운영하였습니다.
실중과 비교해서 RFA 수치는 향상되어 적절히 불유착이 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발사하였고 당일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수복 위에 인상 체득 후 일주일 뒤 수복하였습니다. 2차 수술 2주 후 임시수복으로 도착한 사진으로 임시수복물 모양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제지적으로 배웠습니다.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은 적절히 모딩되었습니다. 임시치관 제작 시 컨택 포인트를 근단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방사선과 별 소실은 관찰되지 않았고 치관 접촉점에서 치조 볼륨까지 거리 분석에서 거리는 3.6mm 정도로 터널과 제시한 5mm 이하의 거리이므로 치관 누드는 완전히 채워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널 사용으로 임플란트 주위 점막과 치관 유도가 영원하게 형성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구 보철물을 수복하려 하였으나 하체 치유 두께 보강을 위해 추가적으로 CTG를 계획하였습니다. 부계 측에서 결합 조직을 체득하여 합측 치유 두께와 치관 유도 보강을 시도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부분 발사하였고 치유 두께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2주째 완전 발사하였고 증가된 합측 치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주째까지 치유 상태로는 성공적인 볼륨 증가가 예상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초기보다 12번 합측 치연이 치유 과정 중 위축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CTG 2개월 후 연구 수복을 위해 어부청 원체를 지르코니아로 재제작하였습니다. 최종 보철물 사진입니다. 최종 보철물을 임시 수복하였습니다. 합측 치연 두께는 적절히 형성되었고 12번이 약간 퇴축되어 치은면이 불만족스럽지만 시간 유도는 양호하게 형성되었습니다. 최근 9개월째 임플란트 주변에 볼 소실 없이 잘 유지되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38세 남한으로 2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11번 상실, 21번 탈구 재식립한 상태로 11번과 46번의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의뢰되었습니다. 20일, 30일, 41번은 EPT 음성 반응을 보였고 12번은 양상을 나타냈고 모든 치아에 1도의 동요를 보였습니다. 12번은 정출된 채로 스프린트 되어 있었고 12번, 41번 상실 및 전반적인 치조적 소실이 관찰됩니다. 치주가 첫 내원시 구강 상태입니다. 11번 치아 편락 2개월째로 발치환이 연조직으로 치유되었고 협설로 치조제가 흡수되었습니다. 방사선상 발치환은 경조직으로 치유된 양상이고 수평적 치조골 소실이 관찰됩니다.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기본적인 치료 치료와 재평가 후 플레오피, EPT 음성으로는 20일, 30일, 40일은 RCT, 10일, 46일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하였고 다음과 같이 치료 진행하였습니다. 유관상 무치아 부의 근원심 길이는 21 근원심 길이와 비슷해 보였지만 캐스트상에서 11번 근원심 공간이 0.1mm 정도 더 넓었습니다. 예상되는 보철물 모양을 왁스업하여 환자분과 치료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인전치 수복 없이 11번만 수복 시와 11번 치아 외형을 수정하여 11, 21 치아 크기를 매칭시킨 왁스업 모델을 선정을 하였고 환자분께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셔서 당일 치아 수복하기로 하였습니다. 시간 공부는 전체적인 치조골 흡수와 퇴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해결될 수 없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계획 위에 CT 촬영하였습니다. 협설로 충분한 볼이 보존되어 침입 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왁스업 모델을 사용해서 보철물 형태의 스텐트를 제작하였고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되도록 시도했습니다. 협설 위치로 적절하게 컴포트 존에 위치하였고 부족한 협착 치료골 증대를 위해 GBR을 시행하였습니다. 텐션프리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시행하였고 일주일이 스티처하였습니다. 5개월째 2차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스벌리 핑거 테크닉을 사용해서 치관도 제거를 시도하였습니다. 일주일 뒤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장착하기 위해 템퍼러리 어버치먼트를 장착하고 이상을 체득한 뒤 힐링 어버치먼트로 교체하였습니다. 일주일 뒤 임시 치관을 수복하였습니다. 캐스트상 왁스업보다 치관 크기 차이가 컸습니다. 2주일 뒤 임시 보철물을 재제작하였지만 형태는 여전히 대칭적이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웠습니다. 환자분과 상의하여 11번의 치아 삭제 없이 라미네이트 수복을 계획하였습니다. 최종 보철은 치관 모형 대칭을 위해 21번은 치아 삭제 없이 20층에 라미네이트로 수복하여 11번과 대칭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2차) 수술 2개월째로 치유 내용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치관 공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컨택 포인트를 근단축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 이후로 환자분께서 1개월째 내용하지 않으셔서 최종 보철을 수복을 하지 못한 상태인데 만약에 수복이 되면 이와 같은 모양 결과가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